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KTX 해고 승무원으로서 인사드렸던 김승하고요. 지난 자갈자갈로 한동안 노동 이야기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갈자갈 버전 2. 제목은 우선 밥이 민주주의. 이걸로 지었는데요. 오늘 함께 모이신 분들과 함께 제목부터 왜 이렇게 지었는지, 또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철도노조 대역국장 맡고 있는 김승하라고 합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적 기업은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회사고 한 12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라고 사회적 기업들 한 1200개 정도 모여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얼떨결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활신이고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 협동조합 경영학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박사과정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지금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직책은 사무처장인데요. 활동가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고,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기타,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국가적으로 뭔가를 대응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을 가지고 대응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상설적으로 만든 연대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차차 또 뭐 관련되는 얘기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밥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모여서 이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다가 밥이 민주주의가 됐냐라면 보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시피 60 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날 오래된 청취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문장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선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 딱 각자 소개 들으시면 알겠지만 각자의 시민 사회 속에서 특히나 공공적인 가치나 뭐 사회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공감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각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부터. 네, 그럴까요? 네. 뭐 순서는 없지만 굳이.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이게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팟캐스트 유튜브인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대안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하다가 2009년에 이 개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그때는 잘 없었고 보통 이제 그때가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막 떠오르던 때였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사회적인 거하고 기업이라는 게 이 머릿속에 부조화가 있잖아요. 아마 듣는 분들이 다들 그러실 것 그러게요. 같은데 사회적이라는 단어 네, 자체에 그렇죠.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념적인 것 때문에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을 뭐 사회주의 기업 막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논외로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사회적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공익적이고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활동,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로 많이 했던 영역에 이런 거고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돼 있는 개념인 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뭘까? 저도 머릿속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 그 부조화, 역설 이걸 나는 어떻게 해석하지? 근데 쭉 봤더니 그건 대단히 강력한 어떤 의미에서는 무기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장이라는 곳 밖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방식대로 개조하거나 바꿔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겠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사람들이 모함하고 뭔가 다른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한 건 네.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드네요. 있어요. 네. 네. 아, 예, 저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안 드는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저는 여기 변 선생님처럼 이렇게 처음에 뭘 이렇게 의식적으로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가 2000년쯤인데 이제 제가 첫 애를 낳고서는 한 2살, 3살 됐을 때였었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그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당뇨, 고혈압, 뭐 아토피 이런 이렇게 성인병 뭐 이런 생활 관련 질병들이 전부 다 이제 식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 텔레비에서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갖고서는 쭉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한 좀 안전한 먹을거리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뭐 생협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협을 또 그래서 막 찾아갔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에 생협이라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 가입을 했어요. 몇 년도였던 거예요?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90. 빨리 시작하셨네요, 훨씬. 네. 그때 그게 뭔지 잘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제 생활협동조합 그랬는데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적 이런 게 이제 거부감이 안 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거기가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몰랐고 그냥 친환경 농산물을 뭐 이렇게 안심하고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조합원 가입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뭐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전화가 왔었어요. 그 생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소식지 이런 걸 만드는데 와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도와줄 수 있겠냐. 조합원으로 참여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소식지 같이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한 거죠. 예.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장을 하게 되고 조금 많이 한 게 이사장을 하는 거군요. 갑자기. 흔히 밖에서 말하는 의식화 과정.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사실 뭐 얼마 안 됐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뭐 그런 말도 없었고 협동조합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냥 우리는 흔히 생협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들 굉장히 일찍 알게 되시고 시작을 하셨네요. 네, 이승은님은요? 저는 아마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포함해서
제가 제일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사회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도 시민 사회 단체 뭐 이렇게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뭐 시민 운동인데 큰 틀에서 조금 더 상위 범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시민 운동에 이웃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시민 사회에서는 또 이 시민사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이라고 했었던 것의 개념과 지금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정말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시민운동의 영역.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표현보다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되게 벽에 부딪힌 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였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과 어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시민운동을 하면서는 뭐 재벌 대기업을 감시한다든가 혹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대한 갑질, 횡포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뭐 이런 운동을 주로 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모 협동조합에 지역에 이제 대단히 생산 공장 같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사회적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놀러 갔어요. 네. 뭘 좋게 지어놨다. 뭐 활동가들도 와서 좀 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되게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늘 적대적 관계 혹은 뭐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제가 가서 본 그 광경은 이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 눈앞에, 그것도 되게 좀 뭐랄까요, 트렌디한 건물 구조와 막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보신 거지. 사회적 경제 저기 어디 괴산이었어요. 네. 괴산. 네, 그래서 괴산이 아니었구나. 그 구례였습니다. 구례. 구례. 오, 거기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보네요. 뭐 모르겠어요. 속내는 어떤 문제들이 또 있고. 어쨌든 건물이 좋았다는. 네. 건물도 좋고 어쨌든 네. 뭐 하여튼 일하는 분들 표정이 밝았어요. 뭐 맥주집도 있고 뭐 펍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모순적인 두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작동되면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있구나. 표면상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 혹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계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좀 많이 배워보려고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작당 모의랄까요? 이렇게 모인 이런 자리를 사실 제가 하나씩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셨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오랜 시간 KTX 해고승무원 투쟁을 했습니다. 13년째 이제 저희가 복직을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자금적 돈의 압박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 개인당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면서 이것이 압박이 저희 동료를 한 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이제 그런 저희도 저희지만 그 투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손해배상, 손배소, 뭐 가압류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사는 곳은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물론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돈에 굴복하는 거는 굉장히 더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네, 사람을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힘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들은 돈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돈은 뭐 자본가, 그래서 우리는 돈 이윤을 추구하면 안 돼라는 거, 그렇게 딱
이 바운더리를 정해버리는 순간 정말 저들은 총칼로 싸우는데 우린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승우님이 보셨던 그런 되게 좋은 사회적 기업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 또 우리도 사회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정말 이윤만 추구하는 나쁜 자본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씩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희망으로서 저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고 좀 제도적으로도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사회적 가치 포럼 같은 데서도 이제 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뭐 저도 아무것도 사실은 정말 몰라요. 근데 이 두 분도 또 같이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경험을 되게 많이 나눌 수도 있고 또 사례들 소개도 해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두 분 얘기를 좀 꿰서 얘기를 하면 이 사회적 경제는 물론 이제 박사님이 훨씬 저보다 잘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의 시발이 됐던 건 사실 협동조합 운동이었고요. 그거는 맞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한참 뒤에 생겨요. 한 80년대, 90년대 이때쯤에는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개념이 왜 생기기 시작했냐면 비영리 조직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계속 후원금을 받거나 정부나 뭐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하는 방식 이외의 자기재정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다 항상 뭐 네, 필요하면 그렇죠. 모금을 해야 네. 돼요. 항상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대단히 의존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의존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고 그건 앞으로도 확대돼야 되지만 그것이 끊겼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막 대다수가 공감하는 종류의 일이 아니면 후원을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체 그 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 고민들을 풀어갔던 게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 시민사회 조직들이 영리적 활동들을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좀 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뭐 카페를 한다던가 네. 뭐 식당을 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부하는 모델들에도 경영 전략을 결합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예를 들어 기부금이 한 60% 정도면 40% 정도는 사업에 의한 수익으로 나오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고 아예 기부금 없이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나왔던 거였었어요. 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나와야 되고 그럼 돈이 어떻게 나오지? 그 고민과 풀어야 되는 이슈와 문제가 뭔가라는 사회,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결합된 저는 대단히 혁신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떠오르는 기억들이 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가방끈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뭐 자격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사회적 면역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은 언제든 닥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뭐 시민사회든 정부든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런 어떤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뭐 물론 이 방역 체계를 잘 막아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설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방역 체계, 사회적 면역 체계는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9.11 사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재난이잖아요. 재난이고 이랬을 때 미국 사회의 대응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일단 시민단체들이 막 모이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듯이. 근데 사실은 여기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그렇습니다. 집회하고 모금통 돌리고 돈 모으고 다만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얼마 거쳤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퇴진 행동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테러가 일어나면 일단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위해 마련해 놓았었던 자금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아, 원래 네. 비축해 놨던 네, 재단들이 뭐 얼마를 내놓고 어디서 얼마를 내놓고 또 어디서 얼마를 내놓고 그러면 사회 운동을 하는 진영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재원이 마련됐다. 이제부터 시작.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사태 또한 사실 대한민국의 재앙은 제 생각에는 한 4월이나 5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희 보고 어떠시라고. 지금 철도도 아니 그 사회적 경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해야 될 사회적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근데 이제 여행사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그런 어떤 사회적 공익적 가치 혹은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가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굉장히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부금 문화가 굉장히 좀 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뭐 사회복구 기금 같은 거를 사람들이 미리 재단 같이 그런 곳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막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들으니까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구 지역의 활동가들이 거의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 돼버렸다. 지금 그분들부터 지금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 빼고는 돈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문제고 사실 아닌 척하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돈 보면은 아닌 척은 아닌 거죠. 아니 요즘은 그냥 노골적으로 예, 맞아. 노골적이죠. 요즘엔 완전히 예. 노골적이 관심 됐죠. 많습니다. 매우 저도. 노골적이고 그쵸.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역량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노동단체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그럴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활동비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 해보자. 그래갖고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3명인가 4명인가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활동도 하고, 돌아가면서 가게를 보고. 어떤 가게요? 옷가게였는데. 너 그때 왜 동대문에서 떼고 오고 옷가게도 심지어는 너무 그때 이제 본인들의 우리가 기움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옷가게도 심지어는 계량 한복 필패의 수순을. 그래서 특히나 그 동네에서 그게 이제 되지 않을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명확한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뭐 그래서 이렇게 1년인가 그러니까 좀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한다거나, 경제적 역량이 없이 사회적 가치만을 한다고 하려고 하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돈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그렇죠.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결합되는 것이 어떠한 지점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를 수 있는 이런 건 거죠. 네. 진짜 딱 머릿속에 딱 오네요. 또 뜻은 좋은데 그렇게 물론 이제 그래 좋은 일 하니까 이제 기부하듯이 이제 사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 됐죠. 그래서 네. 친구들 사주고. 다단계인데요. 가족들, 친구들 다 이게 기업들이 초기 단계는 다 겪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작은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큰 기업이 되는 과정이든 초기 단계에 계속 겪게 되는 건데 다만 이게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셀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공급을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살 거야. 왜? 이건 옳은 거니까. 혹은 이게 맞는 거니까. 선한 거니까. 근데 이거 한 1, 2년 해보면 이제 바로 X 되거든요. 초기에는 정말 사주죠. 샀는데 계량 한복을 샀는데 한 달 입으니까 다 해져. 이게 많거든요, 실제로. 아직도 있어요. 그때 그거.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한다니까 그쵸. 한두 번까지는 사요. 그쵸. 근데 네.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어도 제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 경제 활동들에 퍼져나가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저야 만족한다고 쓰지만 이걸 전달받는 어떤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활동 전체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적인 걸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기업을 한다는 의미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꾸로 저희 이제 창업하겠다고 막 오면 돈은 어떻게 벌 건데라고 물어봐요. 그래 이 일이 옳은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돈을 벌게 만들 건데 이 지점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공감되는 지점이 많아서 저도 이제 뭐 어떤 분을 뭐 이렇게 기리는 그룹들이 만든 무슨 주막 같은 데에 이제 출자를 하셨어요? 다 지인들이기 때문에 갑오지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관계로 엮여져 있으니까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또 좋은 마음이고 이러니까 출자금도 내고 이러는데 젓가락이 두 번 가기 어려운 맛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게 내 입에 맞지 않는데 표정은 되게 맛있는 표정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유지는 여기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나 투자했잖아. 두 번 가긴 어려운 맛이에요. 이럴 때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잘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협동조합이 취하는 전략인데요. 이 소비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맨 처음 성공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공동으로 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굉장히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 방식으로 구매해서 공급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급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는 질은 되게 낮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가냐면 단계가 사람들을 그냥 많이 모아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그냥 소비자로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같이 키워갑시다라는 프레임 안에 같이 넣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함께 하면서 이 안에서 자 이거 좀 부족하지만 이걸 계속 사줘야 우리의 조직, 우리의 제품들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프로세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는 협동조합 같은 데가 이제 특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꼭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협동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뭐 그다음에 정말 선의만을 가지고서 시민사회 단체처럼 운영도 해보고 이런 단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난 한 10년 정도가 물론 생겨보면 훨씬 더 오래됐지만요. 한 10년 정도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막 굉장히 다양하게 겪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 몸소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겪으셨군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겨나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불매운동이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선택지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주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내가 아무리 정말 소비를 현명하게 하고 싶고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다만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회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약간 좀 죄책감 같은 거 느낄 수밖에 이렇게 과하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또 굉장히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택을 만드는 위스테이를 통해서 집이 생기면서 네. 그 조합원이 되셨어요? 조합이 되신 거예요? 저희 가입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이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라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마련했으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런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저는 그걸 시민운동하면서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우병 파동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높아지면서 생협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고기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그 옥시레킷벤키저라는 아주 나쁜 회사가 있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그때도 우리 협동조합 분들과 시민사회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결국 옥시는 뭐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뭘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국면들을 맞이할 때 대안적 제품으로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제품들이 국민들한테 좀 선호를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수단을 통해서 자본을 모으는 역할도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제주체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운동이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 뭐 고소고발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 편제되는 이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작은 기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처 성장할 수 없는 그 위에 이제 우산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좀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좀 분명히 보강이 되지 않으면 뜻이 암만 좋아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예전에 뭐 그런 갑질들은 뭐 너무 많이 예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끔 해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 진영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공급받는 거라든가 어쨌든 초기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기업들이 이제 기업 대출을 받는 것 되게 많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유도 되게 웃겨요.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줘요. 일반 은행에서. 물론 없는 게 짧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조합원이어서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는 강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다 배제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나중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택 문제라든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담아지는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뭐가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가 경제적인 시장 안에서 뭐 우리가 정말 비싸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써줘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쟁력 있고 오히려 더 비싼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갖는 선입견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 이제 예전에는 싼 거 찾다가 재작년쯤부터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가격 대 성능비. 근데 예를 들어 유기농으로 만든 채소가 그냥 농약 뿌리고 막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채소보다 쌀 수는 없어요. 방법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상태를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런데 유기농으로 만든 거야. 근데 더 비싸. 근데 이거는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를 뭐라고 볼 거냐,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 볼 거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들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노동 과정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비용들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제품이 나오더라도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그 부분은 소비자들로서 충분히 상호 이해하고 가야 된다. 친환경 제품 사면서 싸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그렇죠. 시민들의 소비의식이 거기까지는 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품질이 안 좋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저는 이것이 좀 서로 전제돼야
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란 건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을 착취하는 거든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든 그래서 가격이 싸진 거거든요. 이 인식의 전환도 전 소비자들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익적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도 결국 돌아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일부 그런 기업가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골고루 분배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투자라고 보면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갑자기 근데 저 화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품질에서는 네. 더 비싸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생협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채소하고 네, 맞아요. 네. 그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채소하고 대형 마트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유통 과정이 또 굉장히 그쵸? 늘어나고 그런 그러니까는 문제도 있죠. 사실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거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비싸면 사실 뭐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인데 우리의 생활 형편을 넘어서는 이걸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옛날에 거죠. 비싸지 않으셨어요? 비쌌어요. 그때 저희 집 제가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반지하에 살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네. 모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규모화가 되면서 그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생협들이 네네네. 되게 부러운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콕 같은 데는 이미 뭐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연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막 자연스레 네. 바퀴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도 짓고 막 하는 거 그 여력들이 조합원 수도 마찬가지고 나오는데 그 수준이 되면 진짜로 그러면 기존의 시장에서 누군가 빼먹고 있던 거를 줄여버리면 이게 가격이 더 싸지더라고요. 규모화가 되는 네네, 시점에서 맞아요. 완전히 다른 예, 경쟁력을 그렇죠.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생협은 이미 그 단계로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막변이 어쨌든 싸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말씀드렸죠. 위스테이가 기존 시중 네, 그 맞습니다. 거기도 거래가의 맞습니다. 네. 80% 수준에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싸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규모가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일정 부분 잘 좀 적용되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걸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좀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초기에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들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 싸고 어쩌고 이게 이제 지금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뭐 유기농 혹은 뭐 공정무역 뭐 혹은 뭐 이런 거면 야 그래 이건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에 가치를 위한 비용마저 들어가서 더 비싸라는 인식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더 많이 오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사회적 경제가 뭐야라고 했을 때 누가 정의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이 또 많은 오늘 두서없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메인 타이틀 밥이 민주주의입니다. 저희 제목이 정말 이 실생활과 연관되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제목도 이렇고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돈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밥이 민주주의인 만큼 뭐 어디서 밥하고 있다더라. 밥을 짓는 방법이 뭐가 있다더라. 어느 밥이 맛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앞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두서없이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바이러스에게는